에너지 충전소 수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입니다.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 걱정 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된 것 같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에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월급쟁이들의 주머니 사정이 녹록치 않은 요즘인데요. 그래서인지 회사 일에 큰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명 투잡에 눈길을 돌리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취업 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08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10.8%의 응답자가 현재 투잡 중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 중 12%는 학원, 과외 등 강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PC방, 카페 등 매장 운영이 8.5%로 자영업으로 부수익을 올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이어서는 홈페이지 앱 등 프로그램 개발이 7.7% 수준으로 나타났고요. 레스토랑, 카페 등 서빙도 같은 수치였다고 하네요. 오늘의 성공투자 전략은 황대현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에서 투잡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투잡에 대해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일단 상당히 우리가 직장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쪽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월급을 타고 또 부를 축적해 나가는 게 하나의 일련의 과정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최근에 투잡이 상당히 많아진 거, 뭐 한쪽으로 보면 또 열심히 일한다는 건 상당히 좋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서글픈 생각입니다. 그만큼 한국 경제가 이러한 직장인들이 월급만 갖고 살 수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줬던 거고요. 그만큼 한국 경제가 좋지 않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이때가 정말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수출도 잘 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경기가 좀 빨리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요. 결국 우리 샐러리맨들의 주머니가 상당히 경기가 좋아지면서 좀 안정이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투자,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경기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투잡 어떤 걸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것보다 무엇보다 안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얼른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월급쟁이들의 여건도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요일 에너지 충전소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나른한 오후를 깨워드리고 교양 욕구를 팍팍 채워드리는 교양충전소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양식을 채워줄 도서 2권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도서는 커피와 관련된 도서네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도서 19 바리스타 이야기를 로스팅하다라는 도서입니다. 커피는 무척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가진 음료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혹은 어느 대문호가 하루에 몇 잔의 커피를 마시며 글을 썼는가와 같은 역사적인 가십은 언제나 흥미롭죠. 한편 어느 지역 카페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올랐다와 같은 경제 트렌드와 갑을 논쟁까지 가면 커피와 카페는 대한민국의 풍속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커피 이야기 속에 정작 커피의 맛은 빠져 있었습니다. 커피는 분위기로 마시거나 필요해서 마시는 그저 카페인이 함유된 쓴 음료일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여기 커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맛이라고, 커피도 하나의 음식이고 좋은 재료와 정성 들인 조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서출판 따비의 신간 19 바리스타 이야기를 로스팅하다는 커피에 인생을 건 19개 카페의 바리스타와 로스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저자 조원진의 필명은 베이루트, 커피업계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지는 않지만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커피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커피와 문화를 주제로 언제든 글을 쓸 준비를 해놓고 있는 칼럼니스트입니다.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쯤 접해봐도 좋을 책 19 바리스타 이야기를 로스팅하다였습니다.
요즘 커피를 소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단순히 음료 차원에서 벗어나 마시는 행위에서부터 커피와 관련된 물건들을 소비하고 또 향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카페를 가는 행위조차도 커피 문화에 속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커피 문화에서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위원님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맛이다. 아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가격도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커피 값이 상당히 좀 많이 비쌌습니다. 과거에 5천 원, 6천 원.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커피 가격이 좀 낮춰지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 말씀하냐면, 커피가 그만큼 대중화돼 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즉, 바로 그 일반인의 생활이 그 커피 문화가 상당히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커피 하루 두세 잔씩은 먹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커피가 대중화된다면은 이제 물론 이런 맛도 중요하지만 가격도 대중의 가격에 좀 맞춰지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커피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까 그 바리스타 부분도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볼 땐 그 커피는 일단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는 있다 하더라도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좀 많다는 그 얘기 쪽으로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이 안 될 때 커피 한 잔 먹으면 정신 바짝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 순기능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그 커피에 대한 저도 애찬 논잔 아니더라도요. 하루에 이런 그 커피와 접하는 게 많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맛도 좋고 건강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요. 가격도 좀 대중화돼서요. 모두가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커피 문화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가격과 맛을 가장 커피를 고를 때 중요한 기준이 아닌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좀 다양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커피와 관련된 머그잔이라든지 텀블러를 모으는 거를 커피 문화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커피의 맛보다는 향이 또 얼마나 좋은가 이걸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커피 문화를 소비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한 기준을 두고 향유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도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는 남자의 육아에 대한 도서네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남자의 육아 어디까지 왔나? 아빠 육아의 민낯이라는 책입니다. 아내의 육아와 남편의 육아는 화성과 금성의 거리만큼이나 다릅니다. 여자는 짐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죠. 남자는 육아할 때 어떤 감정과 생각에 빠지게 되는지와 같은 것이 그것들 중 하나인데요. 이 책은 18개월 동안 실제로 아들의 육아를 전담했던 한 젊은 아빠가 육아하는 남자의 부끄러움이나 소외감 같은 속마음을 숨김없이 그리고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줍니다. 서점에 가득한 육아 에세이들이 유난과 행복과 따뜻함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이 책은 아빠 육아의 현실을 전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남성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신청하고 거절당했던 아빠의 경험담, 또 남성으로서 육아에 뛰어들면서 피할 수 없었던 열등감과 괴로움, 소외감 등도 여과 없이 담겨 있다고 해요. 저자는 또 남편이 육아에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아내가 미리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육아에 조금 더 참여했으면 하는데 말만 꺼내면 갈등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는 아내. 마음으로는 아이를 좀 더 잘 돌보고 싶은데 왠지 잘 안 되는 남편이 부부의 대화를 시작할 때 유용한 책이라고 하는데요. 말조차 생소한 아빠 육아. 혹시 출산이나 육아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부라면 한 권쯤 책꽂이에 넣어놓아도 좋겠죠? 네, 아빠의 육아와 엄마의 육아, 다른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엄마는 그 모성적이잖아요. 그 아빠는 어떤 사회적인 부분을 그 애들한테 좀 가르쳐 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제 70년대, 60년대, 80년대 이때는 자녀가 6명, 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기를 돌보고 아빠는 가서 돈 벌어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사회적인 시스템이 상당히 좀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아빠가의 육아가 이제는 이런 부분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이 그래도 이제 여성분이 이제 이런 육아 휴가를 쓸 때는 그래도 과거보다 많이 통념이 좋아졌는데 남자가 이제 아빠 육아 휴직을 하겠다.
여러분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상당히 이제 그 보는 시각에 또 어떤 시스템에 대한 그 불합리성이 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그것은 개편돼야 된다고 봅니다. 남자도 이제 애들과 어떤 그 한쪽 역할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 애들도 이제 상당히 잘 크잖아요. 다만 이제 그 이런 그 사회적인 그 육아에 대한 시스템을 좀 변화를 해서 정말 편하게 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저는 이걸 느낍니다.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지금 이제 1명 내지 2명이잖아요. 인구가 갈수록 그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경제의 어떤 이런 매출이 많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축소가 된다면 일본같이 되기 때문에 그 아가를 많이 그 집안에서 가질 수 있는 이런 그 보육의 그 시스템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이런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네, 남자의 육아휴직 아직까지는 생소한 게 사실이죠. 하지만 요즘에는 또 부성애가 키워드로 좀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능 프로그램에도 아빠와 여행 가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아빠가 육아를 하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남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얼른 개선돼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양충전소에서 도서 2권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후 종목충전소에서 오후 장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증시 알아보는 종목 충전소 시간입니다. 현재 오후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 후 보합권을 등락했던 코스피 지수인데요. 현재 시각 1시 13분 지나고 있네요.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피 지수는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0.19% 상승한 2015.40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그래도 2,000선은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동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코스피의 그 최근 동향을 볼 때 그 투자 심리가 과거보다는 호전됐다는 이런 그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오늘은 어제 상당히 그 탄력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어떤 단기 경계 매물, 뭐 이식 매물의 그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제 업종별로 약간의 이제 그 순환 약간의 그 호흡 조절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는 봅니다.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금호타이어라든가 코오롱, 일부 이제 재료제에 있는 종목 또는 제약주의 JW 중의적이 한 4% 정도 이렇게 그 반등을 하지만은 전반적인 이제 업종별로 봤을 때는 어제 정말 강했던 그 철강 관련주 포스코가 그나마 2.5% 또다시 상승의 힘을 좀 가미를 좀 해주고 있고요. 또 최근에 유가 상승이라는 부분에서 화학 또 이런 그 정유 업종들의 힘이 계속 실리는 것은 눈에 좀 띄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그동안 그 지수 상승의 역할을 했던 삼성전자가 보합권에 이제 머물고 있고요. IT 업종이 마이너스권에 나타나고 내수 업종도 등락이 서로 엇갈리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 업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볼 때 업종별로 볼 때는 어제 정말 강했던 철강이라든가 또 유가와 관계 있는 석유, 정유 업종을 빼고는요, 나머지는 혼조 국면이다. 그러나 그 혼조는 뭐냐면, 어제 동반상승이라는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당기고 조정의 호흡 조절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렇게 아주 우리나라 주가의 어떤 그 변동성이 크지 않다는 부분, 여전히 ING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겠고요. 그 단기 그 차트 흐름을 이렇게 좀 종합 지수의 흐름을 볼 때 상당히 최근 그 주가의 그 흐름은 지난 그 5월 그 후반 이후에 주가의 탄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차트 흐름을 좀 본다면요. 일단은 현재 그 우리나라가 1차적인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어제부로요. 그리고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조정은 아마 줄 겁니다. 그러나 이 돌파 이후에 여기서도 한번 돌파를 했는데 무너졌거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재도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안착이 된다면 상당히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어떤 시장의 긍정적인 방향이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고점입니다. 2017포인트. 바로 이제 이 구간을 한번 이번에 돌파를 하게 되면 상당히, 그리고 이제 조정은 줄 겁니다.
줍니다. 조정을 준다지만은 일단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만큼 향후에 매물이 없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최근 그 주가를 볼 때는 아주 반등폭은 크진 않지만은 현재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안착이 될 때 상당히 그때는 투자 심리가 많이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점진적으로 호전되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이 저점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은 호흡 조절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추가 상승되면은 그 호흡 조절은 의식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게 아마 5일선이다 봅니다. 과거에도 제가 5일선 돌파 여부가 중요하다. 지금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준다면 5일선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단기 여기서 호흡 조절은 조금 줄 수 있는 위치에 오고 있다. 이렇게 접근하되 중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변화는 상당히 과거보다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워낙 전날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된 모습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둔 거래일임에도 크게 밀리고 있지 않은 코스피 지수입니다. 향후에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지수 장 초반에 반짝 상승 출발했다가 하락 전환한 이후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코스닥 지수입니다.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0.06% 하락한 704.37포인트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동향은 또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지수는 이제 약간의 변동성을 좀 수반하고 있다 이렇게는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코스닥의 내부적으로 어떤 선도 테마들이 좀 에너제틱하다, 물밑에서 굉장히 에너지를 좀 강화시키고 있다 이런 점을 좀 느끼고 있는데요. 최근 코스닥 시장 오늘도 이제 테마 부분에서 탄력을 잇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바로 바이오 관련주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어제 강했던 한올 바이오 이런 바이오 파마 이런 부분이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요. 바로 이제 오스코텍이라든가 이런 현재 바이오 종목들의 탄력이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대열 관련주의 메디포스터가 오래간만에 5%대 상승을 좀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차바이텍이라든가 이런 바이오 관련 업종들의 탄력이 좀 눈에 상당히 좀 과거보다는 띄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바이오 관련 부분과 또 줄기세포의 현재 종목들이 조금씩 고개를 그동안 많이 빠진 이후에 들고 있고요. 또 상당히 급등주가 몇 개가 탄생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지수는 오늘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선도 테마의 움직임이 역동적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국내 상장 기업, 중국 상장 기업이 오래간만에 좀 눈에 띄는 이러한 흐름을 보입니다. 그동안 상당히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죠. 근데 차이나 하오란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저점에서 어떤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지수는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현재 이런 소테마, 그러니까 테마 부분의 바이오 또는 제약주의 테마 부분들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그것이 이제 선순환만 되면은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탄력을 줄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의 차별화가 좀 있다 하더라도요 선도 테마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은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차트 흐름을 볼 때 코스닥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기 때문에 한번 직전 고점 700포인트 돌파하고 이제 한 번은 여기서 이제 조정을 줄 수 있겠죠. 잣대는 제가 최근 5일선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선 이평의 지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지수상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현재 내부적으로 볼 때는 가는 테마, 가는 업종은 차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코스닥을 바라보는 게 좋다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7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였던 만큼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도 바이오 종목들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으니까요.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요, 외국인이 사자를 보이고 있는데요. 1,794억 원 물량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기관은 하루 만에 매도세 전환한 모습 눈에 띄고 있습니다. 1,336억 원 물량 덜어내고 있는 기관이고요.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우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91억 원, 기관이 207억 원의 매도세를 시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물 시장 살펴봅니다. 외국인이 2,491계약 매수 중이고요. 기관이 1,830계약 매도 중인 모습입니다. 오늘 선물옵션 만기를 앞둔 거래일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네요. 오늘 수급 동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뭐 거래소 쪽은 메인이 이제 외국인이라고 볼 때요. 일단 현물 쪽에서 1,700억대, 또 이제 선물 쪽에서 이제 2,000계약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우리가 6월 달에 동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5월 달은 상당히 혼조였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들어오면서 하루 빼고 최근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계속적으로 한 평균 한 2천억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과거보단 5월 달보단 수급이 긍정적으로 변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현재 그 선물 옵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선물 쪽에 동향이 이제 미래의 어떤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6월 달에 들어오면서 한 번도 매도가 없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매수 쪽으로 했고요. 어제는 무려 5,000계약입니다. 오늘은 2,000계약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런 현재 그 선물의 매수 부분은 일단은 그 향후 장을 외국인들이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 기간이 1,300억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의 어떤 힘이 좀 더 강하게 선물과 더불어서 현물에서 반영되고 있다 보고요. 코스닥은 약간 저도 좀 아쉽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간이 210억대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다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점, 과거는 기간이 조금만 팔아도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오면서 기간이 매도래도 코스닥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게 특징이라면, 만일에 기간이 매도 축소라던가 순매수로 전환될 때 코스닥 시장이 큰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수급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거래소 시장은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단기적으로 나쁘지만은 현재 어떤 여기에 그 흐름보다 순회 역할이 될 수 있는 게 여지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장끝무렵까지 기간이 코스닥에서 과연 매도를 축소하느냐, 뭐 이것이 또 하나의 주가를 도려 들어올리게 하는 장점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5월 달에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6월 들어서는 안정적인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이 우리 시장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아시아 시장도 잠시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거래일 아시아 증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반영되며 전반적으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요. 2936.0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일본 니케이 지수입니다. 0.58% 상승한 16,675.45포인트에 장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홍콩 항생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 급등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21,328.2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전거래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아시아 증시는 동향이 어떤가요? 예, 뭐 최근 그 아시아 증시, 중국을 제외하고 대만이나 홍콩 상당히 그 대단 그 파워풀하다, 저는 이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대만 지수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 또다시 그 반전을 시도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번은 흔들릴 수 있는 자리에 왔다고 보는데, 차트 흐름을 잠깐 좀 보면서요, 말씀을 좀 드린다면요, 대만 그 주가의 그 흐름은 꾸준하게 주가의 그 반등이 그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지난 요 직전 요 부분이죠. 어깨 부분까지 왔는데도 또다시 그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저항선인데도 불구하고 상승 힘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아시아권, 홍콩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그 저점이 꾸준하게 높아집니다. 양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아시아권의 대만, 홍콩, 뭐 일본도 뭐 좀 안정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먼저 끌고 가고 있는데, 다만 이제 가장 큰 강권, 대세의 흐름을 어떤 판을 가릴 수 있는 그 강권은 중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물론 저 홍콩, 대만이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따라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미리 갔기 때문에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방향성을 그 행보하면서 그 보고 있는데요. 만일에 이제 여기서 중국이 상승 쪽으로 그 변환되는 양봉이 나타날 땐 아시아권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높은 차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시장까지 짚어봤습니다. 계속되는 오늘 장 상황은 잠시 후 증시온에어 2부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 후 종목 상담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아주 변질이 돼버렸죠. 경쟁이란 그 단어 자체가. 경쟁 자체가 선의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냥 굳이 선의를 붙이지 않아도 경쟁은 그런 것이었는데, 이긴 사람도 그걸 발전의 계기로 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이긴 게 아니거든요. 승전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패자는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투자 전략 세우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02-6344-7557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저희 내일경제TV 홈페이지 내에 있는 에너지충전소 시청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방송 시간에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상담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글쓴이 태웅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9일 옵션 선물 만기일입니다. 주식이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가는 주식은 가나요? 주식들도 급락할까봐 겁이 나네요. 웬만한 건 현금화 시켜야 할지. 주로 코스닥 가지고 있는데요. 주식 나름이겠지만 코스닥 옵션 선물 만기일이 주가 하락과 관계가 있는지 답답하고 엉뚱하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질문 드려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종목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선물 옵션 만기일을 두고 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예, 정말 좋은 질문을 좀 하셨다. 그동안 이제 종목만 질문을 좀 하셨는데요. 이런 거 선물 옵션 관계에도 그 질문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잡는 이런 그걸 알고 싶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제 선물 옵션 만기되면 되게 이제 청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선물을 사놨던 부분이 만기가 됐을 때 우리가 시간 소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 롤오버 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털고 갈 거냐. 근데 털고 갈 때 우리가 이제 청산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론적으로 이제 개인, 특히 이제 개인들은 상당히 이제 청산을 많이 하고요. 또 외국인들도 그동안에 이제 차익 비차익 거래에 의해서 이제 청산 쪽을 팔고 대사는, 그러니까 6월 이제 그 옵션 만기는 파는 쪽이 많은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요번에 이제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변수도 아직 있다 이렇게 좀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최근 이제 가장 큰 화두가 미국의 금리 인상, 그리고 이제 미국 경제 회복, 이 부분인데, 아마 최근 시장은 미국 경제 회복 쪽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투자 심리를 호전되게 하고요. 이것은 결국 거래소 시장의 지수의 방향성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외국인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외국인의 이러한 현재 매수,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선물의 순매수 부분이 내일도 좀 지속은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환율 부분에 현재 원달러 환율과 더불어서 신흥국의 통화 부분이 이제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외국인의 매수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한 이제 요번에 이제 동시 만기일이 되기 때문에 약 1,700억 정도 이제 시장으로 출회될 것으로는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 이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들어오면서 프로그램의 순매수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제 상당 부분 완충 역할을 내일 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프레이드 부분을 볼 때 현선물차의 매수세의 힘이 좀 강하기 때문에 내일 그것의 모든 것을 완충 역할을 해준다. 다만 이제 여기서 선물을 갖다가 급등을 하기에는 조금은 아직은 역부족인 부분이 현재 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일 이제 이런 청산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도 외국인의 지금까지 기조를 봤을 때는 프로그램 순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어떤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차트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흐름을 볼 때 이게 현선물 선물 차트의 흐름을 볼 때 이제 249까지 왔잖아요. 그것도 물론 아직까지 미청산은 좀 많은데 이제 청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미결제 약정 부분이 내일 만일에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분이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는 느낍니다. 다만 이제 제가 현재 그 차트를 볼 때 여기서 그 뭐 내일 하루니까요 급등할 수도 있고요. 뭐 그거는 이제 내일 가서 봐야 되겠지만은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거래소와 같이. 그래서 내일의 그 흐름을 볼 때 여기서 만일 탄력이 커지면은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그 선물의 그 흐름들이 그 12월물이 좀 밀릴 수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루만 봤을 때는 현 선물에 대한 이런 그 프로그램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은 그래도 가보다 많이 줄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뭐 이 청산 물량에 대한 너무 현재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종가가 확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과거보다는 많이 그런 부분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좀 하는 게 좋겠고요. 최근에 그 프로그램 순매수 부분에 힘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일단 지수는 바로 이제 시장의 흐름대로 움직인다. 선물 옵션의 어떤 그 청산 물량보다는 이런 쪽으로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 옵션 만기일과 관련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상담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쓴이 반짝이는 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앵커 위원님. MBK 잘 가나 했더니 조정이 너무 심해 걱정이 되네요. 요번에 올라서 손해를 줄이고 매도하고 싶었는데 유상증자가 또 틀어지려는지 참 주식 어렵네요. 감사합니다. 또 문의드릴게요. 행복한 날 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MBK 종목은 올레드 관련된 종목이죠. 먼저 현재 시각 주가 흐름 어떤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MBK 종목의 주가는요. 전거래일 대비 3.79% 상승한 1645원에 거래 중인데요. 위원님, 이 종목은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일단 그 최근에 그 자구 노력이 상당히 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현재 MBK 그 파트너스 부분에 이제 홈플러스 매장을 5개 정도 매각을 하면서요. 이런 그 유동성 확보가 먼저 그 진행이 되고 있다 봅니다. 가장 이제 회사가 안정화되려면 첫 번째가 유동성 확보고요. 그것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투자의 어떤 그 철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그 수순이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현재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러한 그 현금 창출을 하기 위한 노력 부분은 일단은 저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제 좀 더 가시화됐을 때 주가적인 측면은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부각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자구 노력에 대한 평가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물론 지나봐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그 자구 노력에 대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물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도요. 현재 그 상당히 이제 주식이 어렵다 뭐 이런 물론 이제 주식이 쉬운 건 아닙니다. 사람 마음보다 주식을 더 모른다 그러잖아요. 사람 뭐 10개 물쏘도 사람 마음까지 얘기하는데 그 위에 또 주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제가 볼 때 이런 그 자구 노력 부분은 일단 긍정적이고요. 또한 그동안에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 저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구 노력이 나타날 때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는데요. 차트 흐름은 일단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차트 흐름을 좀 보면서요, 같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상당히 그 주가 흐름을 볼 때 그 많이 그 빠져왔던 이런 그 흐름을 좀 보였고요. 최근 1215원대 부분에서 이제 서서히 물량 소화를 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주 뭐 강하지는 않더라도요, 이 종목 그 현재 그동안 하방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저점을 만들면서 모양새를 만들고 있다고 느꼈던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저점에서 파동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주 강력한 파동이 아니더라도요. 이러한 파동이 나타나면서 물량 소화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다만 이제 이 전체를 봤을 때 현재 저점은 어느 정도 잡아주되 여기서 급등 개념보다는 아주 슬로우로 가는 이런 그 모양새가 되지 않겠나 본데 여기서 한번 떠줬기 때문에 그래서 소파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추세가 상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다만 이제
천천히 가지 않겠냐 이런 느낌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좋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또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그 반등이 될 때 1,900원 전후 또 한번 올라될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급등 개념보다는 여기서 또 급등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단계적인 상승으로 보시고요. 일단은 뭐 제가 볼 때 이런 파동이면 여기서 이 저점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나 이 고점은 돌파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1,950원이라든가 2,000원대 이런 부분에 보시면서 지금은 보유 전략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접근하시고요. 요 부분 제가 볼 때 한 1,350원대인데 아마 지지될 거로 보는데 이것이 급격히 이탈되지 않는 한은 추세가 살아있다는 부분에 초점을 두면서 보유 포지션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회사의 유동성 확보가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자구 노력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내려주시면서요. 보유 전략 가져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내용은요. 글쓴이 개나리아지 님이 보내주셨네요. 반가워요. 시간 참 빨리 갑니다. 벌써 반년이 지났다니 힘찬 6월 되시길 바라고요. 저는 셀로메드 상담 신청 좀 해보겠습니다. 1,180원에 들어가서 비중 10%로 담고 있고요. 이 중에 60% 익절했습니다. 나머지도 매도할까요? 얼마 되지 않고 호재도 있다고 해서 다음 달까지는 오르든 말든 그냥 두려고 하는데 제가 주식한 지 2달밖에 안 돼서요. 설마 상장 폐지나 감자되는 건 아니겠죠? 전문가님 고견 부탁드릴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셀로메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상장 종목인데요. 최근에는 주가 이상 급등 현상이 좀 있었던 종목이기도 해요. 먼저 현재 시각 주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셀로메드의 주가는요. 전 거래일 대비 2.75% 하락한 3,63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인데요. 1,180원에 사셨다고 하셨으니까 수익은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이분은 어떤 투자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까요? 정말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엄청난 수익을 얻어가지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축하를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아, 주식 투자만 하면 이렇게 수익 난다. 이런 어떤 그 느낌을 받을까 봐요. 근데 어쨌든 이 주식을 접근했을 때 나름대로 공부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은 조금 현재 그 투자의 어떤 성향을 공부하는 쪽으로 좀 가져가고요. 일단은 뭐 상당히 뭐 60% 뭐 익절했다 그래서 저는 이익이 나고 팔았다. 아주 좋은 그 얘기입니다. 축하를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 뭐 아까 뭐 약간 그 걱정도 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뭐 투자 경고라던가 매매 정지 이런 것이 이제 약간 아마 투자 심리를 위축되게 만들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 그 바이오 업종들이 이상합니다. 바이오 업종들이 조그만 재료를 갖고 주가를 띄우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그래서 제가 최근 코스닥 시장의 제약주 바이오 업종의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은 부분인데요. 장이 갈 때는 조그만 재료만 갖고도 주가가 확 떠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은 좀 봐야 되겠지만은 우리가 뭐 알다시피 바로 이제 미국의 FDA의 그 뼈이식 바이오 심사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뚜껑은 열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열었을 때 또 그런 재료가 만약 됐을 때는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하겠지. 더 이제 뭐 기대는 좋겠지만은 일단 제가 볼 때 이 종목에 대한 그 매매 전략, 아까 나머지 종목 저는 이제 서서히 파는 쪽으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깨라면 나머지 머리까지는 남들이 수익을 내라고 주는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왜 그런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뭐 축하를 드리는데 1,000원대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상당히 급등을 하고 거래가 늘어나고 있고요. 아마 바이오 특성의 그 흐름을 볼 때 상당히 또 급등을 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좀 봅니다. 다만 이제 최근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1차 반등하고 2,500원대에서 한번 흔들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상당히 이제 이 주가가 그 800원대부터 주가가 3,500원대까지 반등을 되면서요. 어떤 변동성 호흡 조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상당히 이제 아주 강한 스틸, 우리 강철이라 하잖아요. 강철이 가장 저렇게 휘어지진 않습니다. 부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최근에 조정다운 조정을 주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뭐 향후에 주가가 또 올라간다라도 만일 이런 부분에서 한번 조정을 주면은 뭐 부러진다고 얘기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상당히 흔들어 놓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인이 특히 이제 그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견디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도리어 해피한 때 해피하게 끝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그 탄력이 좋아지면서 지금 반등인데 이제 음봉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가가 반등하다 음봉이 나타나니까 음양음 하면서 흔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양봉이 나타났는데 지금도 이제 첫 음봉이 이제 4일 연속 반등 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은 현재 단기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기본적인 포지션은 일단은 한번 그 수익을 챙길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꼭 일반론적인 매매 전략,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분한테 말씀드린 건 매도 포지션입니다. 그래서 수익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요 음봉 위에 음봉이 한 번 더 나오면 이제 일반론적으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서서히 매도 포지션을 갖는 거고요. 5일선 이평이 중요하고 반등 시마다 물량을 축소하는 이런 대응을 한 이후에 눌림목을 좀 찾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보겠습니다. 네, 실루메드 최근에 급등을 거쳤던 종목인데요. 조정 기간을 거치지 않았던 만큼 단기 변동성이 우려가 됩니다. 이 시점에서 이익을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들을 만나봤습니다. 투자에 잘 참고하셔서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요. 방송으로 투자 관련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02-6344-7557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내일경제TV 홈페이지 내에 있는 에너지 충전소 시청자 상담 게시판에 상담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황대현 위원이 투자 전략 상담을 해드릴 겁니다. 저희가 준비한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